새벽 5시 이정순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도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던 시절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지만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오는 동안 발밑에서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으니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싱크대 손잡이는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정수는 그냥 두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 공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공원 한 바퀴가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었습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는 법도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공원을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골목 모퉁이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산책하셨어요? 네, 그냥 좀 걸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정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얼굴들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순도 먼저 말을 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 머리가 성성했습니다. 염색을 한 지 꽤 됐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나 싶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습니다. 72. 이 나이에 뭘 꾸미나. 아침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작았습니다. 예전엔 이 탁자에 남편과 아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지금은 정순 혼자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벌써 다 일어났지. 너는? 저도 이제 출근하려고요.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래, 알았다. 밥은 먹고 다녀. 네, 어머니도 잘 챙겨 드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수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낮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수는 집안을 정리하고 TV를 보고 가끔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고추, 상추, 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가끔 따다 쓸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몇 권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꺼내보곤 했습니다. 성민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정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성민이는 말썽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해 틈틈이 일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정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여전히 정순을 필요로 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정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면 정수는 무엇이든 내주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정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닐 겁니다. 자식을 위하는 게 부모의 도리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리는 배경 같았습니다. 9시가 넘어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요. 내일 들를게요. 정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성민이가 온다면 뭘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눈이 뜰 겁니다. 공원을 걷고 집으로 돌아오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게 이정순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정수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성민이가 가져올 이야기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성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왔니?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성민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얼굴이 안 좋은데. 성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반찬을 올려놓고 성민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먹어.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돼. 고맙습니다, 어머니. 성민은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몇 술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성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성민아, 지난번에 준 돈은 그건 곧 갚을게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 해결돼요. 성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에 쓰는 건데? 투자 명목이에요. 제가 팀장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안 대주나? 회사 자금만으로는 부족해요. 개인 투자자들도 끌어모으는 중이고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인데 왜 개인이 돈을 내야 하는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말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장에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럼 집 담보대출 좀 더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이 눈빛이 조급했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아, 집은. 어머니, 제가 갚을게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은지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 지훈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보면 마음이 녹았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죠? 그래, 앉아. 차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지는 지훈이를 거실에 풀어놓고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장난감을 꺼내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성민 오빠한테 들으셨죠? 응, 들었어.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돼서.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느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번 프로젝트 정말 큰 기회래요. 성공하면 지훈이 교육비도 해결되고 저희 형편도 나아질 거예요. 그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지훈이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제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해 볼게.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면 저희 누굴 믿겠어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지훈이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잘 가거라. 문이 닫히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지훈이가 놀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을 대고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도와주는 걸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 질문을 덮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부모 도리라고. 정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나야. 네, 어머니. 돈 준비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성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수는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통장 가져올게. 네,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 왔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성민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또 한 번 자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안에 정순의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돈을 건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바쁠 거라고,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쯤 정수는 TV를 보다가 졸음이 왔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화면을 켜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붙여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쓸 데가 생겼어요. 정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2천만 원을 줬는데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니 병수발까지는 못해요. 은지도 그렇고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정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소파 위로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맑아졌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어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병수발, 요양원, 서로 편하게.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도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지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있는 다른 문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 생겼어요.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어머니, 이번 달 대출 이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지훈이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요청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는 말 몇 마디, 가끔 오는 방문, 그리고 오늘 밤 이 문자. 정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갖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혼자 견뎠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민의 눈에 정수는 뭐였을까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통장, 나중엔 버릴 수 있는 짐.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자신은 엄마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계획 속 자산이었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 이 집,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자신에게 남는 건 없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72. 앞으로 몇 년이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누군가를 위해 쓸 건가요? 아니면 정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꿈꿨던 게 뭐였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일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정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살 때의 정순이 적은 글이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바다를 보며 걷고 싶다. 노래를 배우고 싶다. 무대에 서보고 싶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그냥 웃고 떠들고 싶다. 정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포기했을까요? 정수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정수는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 며느리, 할머니, 그런 이름들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정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성민의 문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따져 물어야 할까? 하지만 정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오후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간판을 여러 번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자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유언장 같은 거 쓰려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집이랑 재산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프면 누가 결정할지도요. 법무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 한 채, 통장에 남은 돈,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가족분과 의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고 유언장과 의료 결정권 위임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정수는 모두 메모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수는 자신의 재산을 처음으로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 예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마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었습니다. 집은 정순 사후 매각하여 사회에 기부한다. 아들에게는 유류분만 인정한다. 의료 결정권은 조카에게 위임한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이정순. 완료됐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봉투에 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공원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모든 순간이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성민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정순도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법무사 다녀오셨다면서요? 정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가 그러던?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런 거 하셨어요? 내 재산 정리하는 건데 내가 하면 안 돼?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이라도 하시죠. 갑자기 유언장은 왜 써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이럴 필요까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수는 성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분노와 당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내가 보낸 문자 봤어. 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문자요? 병수발 못한다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그 문자, 그건 제가 좀 화가 나서 진심을 말한 거지. 성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치워버릴 짐으로 보는 거.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 안 들을래.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하다. 내 재산 내가 정리하는 게.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한텐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만큼은 줄 거야. 그 이상은 없어. 어머니,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넌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수천만 원이야. 그 돈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 물어봐도 제대로 말해준 적 없으니까.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안 도와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정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부모가 할 말이에요? 그럼 넌 자식이 할 말을 했니?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가 할 말 다 했어. 어머니, 가. 성민은 입술을 깨물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제주도 여행, 노래 배우기, 친구 만나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하나씩 적다 보니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나 하고 싶은 게 많았구나. 정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마지막 줄에 정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 노트를 덮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햇살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 정순이야. 어머, 정순이. 이게 얼마만이야? 오래됐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넌? 나도 그냥. 근데 순이야, 우리 한번 만날까? 좋지. 언제? 이번 주 괜찮아? 좋아. 목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목요일. 친구와의 약속.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이제 정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정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수는 약속 장소로 나섰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웃는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순아, 순이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많이 변했다. 나이 먹었지 뭐. 그게 아니라 뭔가 달라. 표정이? 정수는 웃었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요즘 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일, 법무사에 다녀온 것, 유언장을 쓴 것. 순이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잘했어. 그래. 응.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너도? 응. 그래서 이젠 내 인생 사는 거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순이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여행도 가보고 뭔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좋네. 나는 요즘 수영 배워. 수영? 응. 일은 넘어서 처음 배우는데 재밌어. 너도 뭐 해봐.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노래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배워.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강좌 있어. 그런데 가도 괜찮을까? 왜 안 괜찮아? 나이 상관없어.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자주 보자. 그래. 좋아. 너 이제 얼굴이 편안해졌다. 정수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편안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문화센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수는 핸드폰으로 번호를 찍었습니다. 집에 가서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수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노래교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정수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해볼까요? 선생님이 반주를 틀었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정순도 아는 노래였습니다. 다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정수는 노래를 부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김영희예요. 네, 이정순입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재미있죠? 네, 좋네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장학재단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기 기부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매달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50만 원이요.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을 하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내 돈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화요일엔 노래교실, 목요일엔 순이와 만남, 주말엔 교회, 그 사이사이 공원 산책과 독서. 혼자 사는 건 여전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정순의 기부로 도움받은 학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감사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가. 아들에게서는 받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과드려요. 진심으로. 정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까 좋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관계. 성민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지. 정말요? 응.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한테 기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얼굴이나 보자. 돈 없이.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받은 숙제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 정수는 펜을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72살 이정순입니다. 평생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삽니다. 글을 쓰며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희생일 수 있지만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수는 글을 마치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정순, 잘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앞으로 채워갈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또 눈이 뜰 것입니다. 공원을 걷고 노래 교실에 가고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이정순으로서